그런 이야기 들을 바에는 종목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내가 어디서 할지 어디서 그걸 보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연일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경기 침체 계속 이야기합니다. 경기 침체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규 유입 자금이요. 나 주식 좀 투자해볼까 하는데 경기 침체라고 하니까 매수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그리고 부동산을 살려고 해요. 이제 집이 필요한데? 근데 자꾸 금리 오르고 막 부동산 폭락하네 마네 이 기사를 계속 보냅니다. 부동산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차 계약이 엄청나게 밀려 있었는데 뭐 이자가 오르면서 할부 금리가 올랐다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취소하고 싶겠어요? 취소 안 하고 싶겠어요? 취소하고 싶죠. 여러분 투자라는 건요 심리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라는 건 어떤 정석에 의한 원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경기 침체라서 진짜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라고 지금 확성기 켜놓고 매일 홍보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빌미로 어떤 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냐? 공매도. 올해는요. 공매도한테 엄청난 공격을 당한 시장이었어요. 정말로. 전 이런 정말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공매도가 대놓고 활개치는 이런 상황이 있었나?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자, 카카오 주식 보십시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과연 올바른 주식시장의 모습인가? 이게 코인도 아니고 그런 의문점을 던질 수 있거든요. 물론 거품이었다, 과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매출을 보세요. 매출을. 지금 뭐 기술주가 약세고 뭐 투자를 뭐 철회하고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얘네가 빚이 얼마나 있는데 금리 올라도 끄떡 없어요. 모은 돈 보세요. 유보율. 장난 없죠.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있어요. 얘네 은행에다 돈 안 빌려도 지네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매출을 보시죠. 이거 누가 지어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은 회사는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한 걸 얘네가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코스피 200인데. 영업이익은 어떻고요? 갑자기 2019년도에서 점프로 빵 뛰어갖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뭐 금리를 올렸다, 침체다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이만큼 빠집니다. 이거 던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래. 그러면 주가가 방어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매출이 급감하겠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0% 또는 전 분기 대비 뭐 20% 이렇게만 빠져도 좀 충격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져도 문제는 뭐다? 방치가 되고 있고 공매도에서 전혀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당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좀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주식을 다 밀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당황스럽고 또 피해자였고 심지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상황을 조치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침체다 이야기하면서 들어올 돈도 지금 은행으로 보내버리거나 채권으로 보내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식시장에 대해서요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손실을 봤다? 이래나 저래나 내가 손실 본 거예요. 내가 이거 뭐 공매도 때문이다 따진다 해서 내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조치가 된다고 해서 내 돈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잃은 거고 손실을 본 겁니다. 제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인드는 늘 그래요.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결과가 나왔어요. 핑계대지 말고 이걸 돌파할 생각을 찾아라. 그럼 답이 보여요 또. 그러나 이제 오늘 영상에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너무 정도가 지나쳤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손절 못한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좋은 회사를 이렇게 박살내는데. 오늘 영상에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께서 경제 기사를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기사가 근데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개미들 털어내려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가 지금은 좋은 게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흐름. 주식에서 중요한 시장은요.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은 침체로 가는 게 100% 맞긴 맞아요. 일부러 자기네가 그 침체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흐름상으로요. 중국 시장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우 친화적인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된다? 오픈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감염자들이 우리나라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금리가 똑같아요. 그것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겁을 먹고 경기 침체다 하니까 기업 오너들도 그걸 보면 겁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겁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긴축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게 겁을 주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경제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긴축이 되고 위축되는 건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매출을 보자고 하면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지금 금리가 오르기 전에 돈을 확 벌어서 이익을 보고 많은 부분에서 현금을 챙겨놓은 기업들도 카카오처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때의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유동성의 수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얼어붙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방어조차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부실 기업이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실 기업이 무너지는 걸 보고 봐라, 경기가 어렵다,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선동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셧다운 때 이때 엄청나게 경기 전망이 암담했습니다. 이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로 미국 기업 중에 파산 신청한 기업이 더 많았어요. 2008년도보다 더 많았다고요. 다 문을 닫고 100년 이상 운영됐던 백화점도 파산 신청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투자 열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매수했어요. 이때 영업이익 적자 나왔고 매출 안 좋았고 중국은 봉쇄에 들어갔고 미국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랐어요. 뭐 때문에 올랐다고 이야기해요?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참 막연한 말인데 여러분 같으면 경기가 다 박살나고 있고 침체로 가고 이미 침체인데 확실하게, 그리고 기업들은 파산 신청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유지 못해서, 미국은 돈을 천문학적으로 막 풀고 있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단순히 돈이 풀렸다고 해서 주식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식 사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식 열풍이 벌어졌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요, 경기와 상관이 있었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상승할 때는요, 경기가 정말 좋네 라고 해서 오른 적은 없어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전까지 그러한 전 세계 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저 투자할 곳 없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투자했던 것 뿐이고, 중간중간 바이오 테마 받았고 삼성전자가 뭐 디램 수혜 받았고 그래서 오른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기사 볼 시간에 종목들 지지선 체크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 말 믿고요, 이걸 공부해보세요. 기사 열심히 보시면서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미 프레임을 정해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언론에서 앞으로 그래도 경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돌맞아요. 분위기란 말이에요. 분위기. 지금 분위기에서 뭐 금리가 오르고 막 서민 경제 위주로 언론은 보도를 하잖아요. 서민들이 금리 오르고 힘들어하는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맞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는 게 언론 역할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을 바에는 종목마다 지지선 체크해서 어디서 반등 나올지, 내가 어디서 매수할지, 어디서 버틸지 방어할지 그걸 보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황과 특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